당시 대부분의 한인 인삼상은 손님을 직접 찾아다니는 행상이었는데요. 정재영처럼 한 지역을 거점 삼아 상점을 차리고 대규모로 인삼을 취급하던 독립운동가도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하베이루 339번지 금문공사가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상하이 중심도로이자 쇼핑거리인 화이하이 중로. 과거 이곳에는 김문공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김문공사는 김시문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잡화점이었습니다. 고려인삼을 주축으로 다양한 품목을 취급해 큰돈을 벌었던 그는 김문공사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김시문이라고 했던 분이 했던 그 김문상회 같은 경우, 물론 제일 처음에 그 잡화상으로 시작했을 때 왜 그 백범 김부 선생이 김시문한테 와가지고 그 고려인삼을 취급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려인삼을 취급했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번 상당한 자금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는 대로 갔고 그랬죠.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던 김시문은 독립신문이 내부 사정으로 발행이 어려워지자 집행위원이 되어 운영권을 위임받습니다. 비록 1925년 발행된 187호부터 190호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김시문 덕에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던 또 한 곳의 인삼 판매점인 한진교의 해송양행. 한진교는 해송양행을 운영하는 한편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등 활약했습니다. 특히 인성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큰 힘을 보탰다는 한진교. 상하이 인성학교는 한인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애국심과 독립의지를 키우는 요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1919년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릴 때 그 김유식 박사가 그 상해에서 신한 청년단 대표로 그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때 김유식 박사 여비에 상당한 여비를 댄 것도 해송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한 회의입니다. 식민지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었기에 우리는 꼭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이때 한진교는 여비를 마련하여 김규식이 파리로 떠날 수 있게 합니다. 일본의 방해 공작으로 대표단의 회의 참석은 불발됐지만 독립운동의 거점을 유럽으로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한진교의 후손을 미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광복 후 조국에 돌아와 발전하는 나라를 직접 보았다는 한진교. 애국심 계승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왜 할아버지? 여기가 김철승이. 가족이 보고 듣고 느꼈던 독립운동가 한진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할아버지께서 그 개성 인삼 상인들에게 그 독립운동에 대한 취지를 말씀하시고 그런 결과 그분들이 돈을 받지 않고 외상으로 인삼을 막대한 양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그 남은 그 원금을 갖고 그 나머지 금액을 독립군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해송양에 가가지고 군자금을 받아오라고 해가지고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가면은 거기서 바로 준비가 안 되니까 며칠씩 거기서 이제 기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마당도 쓸고 애도 봐주고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준비되면은 그 군자금을 갖다가 바로 갖다 드리고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삼 상인으로 돈과 힘을 기르고 독립운동을 병행했던 많은 이들.
혹시 미국에서 활약했던 독립운동가 중에도 인삼과 관련된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공식 이민이 있기 약 4년 전인 1898년 주미 한국공사였던 이범진은 미 국무장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인삼을 가지고 입항한 한인이 영어를 몰라 억울한 일을 겪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입니다. (180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한인이 드나들었다는 것을 이범진의 편지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미주 공식 이민은 1902년 12월 인천항을 떠난 이들이지만 이보다 앞서 미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한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 항만청의 자료에 따르면 1894년부터 약 5년간 샌프란시스코 항구를 통해 입국한 한인은 총 145명. 이들이 밝힌 직업에 따르면 대부분 유학생과 인삼 상인이었습니다. 한인의 입항 서류 속에는 미국 내 거주지로 광덕 회사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번 차이나타운 주면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네요. 맞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듀퐁가. 광덕 회사는 당시 한인이 운영하던 인삼 도매점이었다는데요. 지금도 같은 위치에 3등의 약재를 파는 상점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 공부하러 온 분들도 있지만 또 의주 출신으로 인삼을 팔러 온 인삼 장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한국 사람이 공식 이민 오기 전에 인삼을 팔기 위해서 온 분들이 아마 미국에 온 가장 선구자고 가장 미국에 첫 발을 디딘 분들이 아마 그분들 같아요. 삼은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쓰이고 있어 현지인에게도 낯설지 않은 약재입니다. 하지만 기후와 토양 등의 성장 환경이 다른 탓에 미국에서 자라는 삼과 우리나라의 고려인삼은 종류와 효능에서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미국산 삼은 한국산 삼하고 이제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잔뿌리가 좀 적고요. 이게 그러니까 몸통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크게 자랍니다. 산삼이.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여기서 내두부터 시작해서 내두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산 삼들은 좀 가늘고 잔뿌리가 많고요. 미국산 삼들은 좀 이렇게 크기가 좀 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인삼처럼 막 크게 자라는 게 미국산 삼입니다.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고려인삼은 미국 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05년 미국에서 출간된 인삼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는 고려인삼을 가장 가치 있는 작물이며 만병통치약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은 명약이다, 묘약이다, 또는 신령이 내린 약이다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다 정말로 인기였죠. 자, 그러면 이 물품을 어디서 갖고 와요? 한 번대에서 갖고 오잖아요. 취급하는 사람은 다 조선 사람이고. 그런데 조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확연히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는 그 상토만 보고도 믿을 정도로 고려인삼의 가치는 높았다는 것이죠. 무계자, 즉 상투를 틀지 않으면 제값을 받지 못했기에 한인 인삼 상인들은 한복을 입고 상투를 틀어야 했습니다. 한 뿌리라도 더 팔기 위해 인삼 상인들은 한인끼리 경쟁해야만 했습니다. 목 좋은 구역을 두고는 싸움도 서슴지 않았다는데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한인의 상투잡이를 목격한 도산 난창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Because the ginseng merchants we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followed the Chinese immigrants here so they could sell the ginseng merchants to them. So
The ginseng merchants were very instrumental in coming together and forming a mutual support society.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 민족끼리 싸우지 않게 안창호는 중재에 나섭니다. 하지만 한인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 뻔한 상황. 안창호는 당시 미주 한인의 대다수였던 인삼 상인들을 비롯해 한인 사회 전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o Papa helped form an agreement to establish jurisdictions for each ginseng merchant. So these were the first friends that our mother and father had. 한인 인삼상의 싸움을 중재한 일은 이후 안창호가 공립협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